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켓북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죠. 우리는 요즘에는 KC라고 얘기하죠. KC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핵심 1번입니다. 전압에서 구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전압을 얘기할 때는요, 교류다라고 해서 그죠? AC다라고 표현되는 게 있죠. 직류다라고 얘기를 해서 DC라고 표현되는 게 있죠. 그래서 송전 방식에도요, 교류 송전 방식이 있고 직류 송전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저압의 범위가 어디고 고압의 범위가 어디고 특고압의 범위가 어딘가, 이걸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교류에서 저압은 몇 볼트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죠? 1000V 이하의 전압입니다. 직류에서는요 1500V 이하죠. 1500V 이하의 전압을 의미해요. 자, 고압에서요, 고압의 기준 잡는 건 7000V까지입니다. 7000V 이하요. 우리가 7000V를 7kV라고도 얘기하죠. 7kV 이하요. 단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고압이다라고 하는 얘는 그죠? 7kV를 또는 7000V를 뭐 한다고 그래요? 초과하는 거죠. 초과. 얘도 마찬가지로요. 7kV를 뭐 한다고 그래요? 초과하는 전압이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하다라고 하는 건 포함을 하죠. 얼마까지가 저압으로 본다? 1000까지요. 그래서 기산점을 포함하면 이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초과다라고 하는 건 이 기산점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 따지면 7001V부터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특고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고요. 1000V까지 또는 1500V까지를 저압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자, 그 정도 체크하고 갈게요. 자, 간혹 산업기사에는 곧잘 출제를 합니다. 자, 한번 지나가서 또 보도록 하죠. 용어의 정의, 최근 들어서는요, 용어의 정의가 곧잘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포켓북이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가공인입선입니다. 우리 가공인입선은 말 그대로 쓰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요? 이런 거겠죠. 가공이다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풀어 쓰자고요. 가공은 공중에 가선했다. 그래서 공중으로 선을 설치를 해서 인입선, 들어오는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지지물로 보는 겁니다. 얘를 지지물로 보고요. 여기가 수용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용가요. 그래서 결국 지지물하고요, 수용가를 연결을 할 건데, 이 지지물로부터 선이 이렇게 공중으로 들어와 있다. 그때 중요한 건 여기에다가 다른 지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가공인입선 그럽니다. 지지물과 수용가를 연결한 선이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항에서 개통, 연계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얘 시험에 나오니까요, 반드시 의미를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개통, 연계다라고 하는 거요. 연계다라는 말을 우리는 연락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개통을 상호 연락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연결되어 있다. 병렬로 서로 묶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묶었느냐? 왜 연결을 했느냐? 그죠? 중요한 용어입니다. 연결하는 것이다. 선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했다. 전력 개통 간에 서로 융통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전원으로부터 망가진 선로에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걸 융통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개통 상호 간에 송전선 또는 변압기 또는 직류, 교류, 변환 설비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걸 개통, 연락,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통 연계다라고 하는 것 연락이다 또는 연결이다 라는 문구요. 개통 연락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개통 외도전부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개통 외도전부다라고 하는 건 개통이란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개통이다라고 하는 건 전력개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전력개통이다라고 하는 건 발전소가 있겠죠. 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발생시켜서 변전소로 들어가겠죠. 변전소요. 우리는 서브스테이션이다 그래서 SS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로가 있을 거예요. 선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송전선로, 그죠? 또 변전소가 있겠죠. 서브스테이션이니까 이렇게 또 배전선로가 있겠죠. 배전선로. 자, 이렇게 해서 배전이 끝나고 나면 수용가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수용과. 자, 그래서 개통이다라고 하는 건 전력이 발생이 돼서 소비되는 데까지 전 과정을 묶어서 하나로 개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각각을 끊어서, 그죠? 발전소만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장소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선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전력이 사용되는 장소들을 전부 다 개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통 외 도전부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전기 설비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설비의 일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도전부다라는 말에 개통 외라는 의미는 받아들였고요. 개통 외, 그죠? 전력 설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전력 설비는 아니다. 전력 설비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금속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수도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력 설비가 아니죠. 그런데 뭐가 떨어지게 되면, 낙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뇌전류는 얘가 금속재이기 때문에, 그죠? 얘를 통해서 흐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평소에는 가압되지 않는 상태지만, 그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전류를 흘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통 밖에서 뭐가 된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통의 도전부 의미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개통접지다라는 말을 쓰네요. 우리 개통접지다라고 하는 건 그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전위가 상승을 하겠죠. 이 전위 상승을 억제해 주기 위해서 중성점을 그저 뭐 하게 됩니까? 접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지와 개통을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중성점을 어디에다가 연결했다고요? 대지에 접속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정의를 하죠. 이걸 개통접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등회로다라는 말을 썼네요. 자, 관등회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관등회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네온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온관이요. 네온관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전극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TR이다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를 무슨 변압기라고 그래요? 네온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온 변압기요. 때에 따라서는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도 부릅니까? 네온 안전기다라고도 부르죠. 안전기요. 안전기나 변압기는 똑같은 거죠. 변압기다라고 하는 건 4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변성하면 변압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400V 이하의 전압을 변성하면 안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이 네온 변압기 또는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의미한다. 곧잘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등회로다라고 하는 거요. 이걸 관등회로라고 얘기하죠. 방전등용, 안전기. 여기는 뭘 포함한다고요? 그렇죠? 변압기를 포함합니다. 변압기를 포함한다. 그 말은 안전기 대신에 변압기란 문구를 써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꼭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단독운전이다 이런 말을 썼네요. 단독운전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변전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배전간선입니다. 배전간선에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수용과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수용과가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자, 평소에는 이와 같이 중앙급전이죠. 중앙급전이다라고 하는 건 그죠?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그런데 우리 집은 이렇게 전력을 공급받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뭘 달아놨냐면 분산형 전원을 달아준 거죠. 분산형 전원을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분산형 전원이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태양광 설비가 있죠.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또는 풍력 발전 같은 거 있죠. 풍력 발전 설비요. 또는 전기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이요. 장치요. 자, 얘들이 발생한 전기를 우리가 한전 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얘들이 발생을 했으면 군해전설로 여기다가 그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집에 만약에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다면 그 발생된 전력을 어디에다 사용을 한다고요? 우리 집이 먼저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다.
이거를 우리는 단독운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등전이 본딩이다라는 말을 잠깐 보도록 하죠. 등전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전기 설비가 있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이걸 전기 설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설비가 있고요. 여기도 전기 설비가 있는데, 자, 여기에 사람이 서가지고요.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에 작업을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저 기지개를 켜면서 이쪽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그죠?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작업 중이니까 전원을 내려놨겠죠. 근데 여기는 활선 상태가 되겠죠. 전압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가압된 상태다라고 표현할까요? 가압된 상태요.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다. 그럼 전이차가 발생을 하니까 전류가 흘러서 감전에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비와 설비 사이를 금속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등전이 했다, 등전이 본딩이다 라고 얘기하죠. 등전이 본딩을 했다라고 해요. 본딩이라는 말이 상호 연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상호 연결한 선입니다. 정기적으로 연결한 거죠. 정기적으로 상호 연결을 했다.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등전이화시켰다. 등전이 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전이와 이 점의 전이를 같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죠. 등전이 본딩이요.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플풀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리플풀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리플풀이 그랬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요, 교리를 뭐로 바꿔줍니까? DC로 변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DC로 변환을 해야 될 텐데 완벽하게 평활하게 직류가 되지는 않겠죠.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완벽한 직류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리플풀이의 시료값이 몇 프로 이하로 포함되어 있다면 10% 이하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죠? 우리는 그거를 리플풀이다라는 말을 쓰겠다는 거죠. 리플풀이요. 중요한 건 시료값이 몇 프로 이하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다. 10% 이하요. 그래서 우리는 이 8번은 이 10%라고 하는 게 이미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호도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호도체다라고 하는 거요. 말 그대로죠.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동기가 있는데 전동기 외암을 접지를 하게 되죠. 이 도체를 우리는 보호도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의도겠죠. 그래서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제공된 도체다. 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호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형 전원이다라는 말을 썼네요. 분산형 전원. 말 그대로요. 방금 전에 우리 이런 얘기했죠. 중앙급전. 중앙급전이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전전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개폐기를 두고요. 여기다 분산형 전원을 줬잖아요. 분산형 전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분산형 전원은 그죠?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분산 배치가 가능한 전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 가능한 전원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전원이요. 이걸 분산형 전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또는 뭐 풍력 발전 또는 전기 저장 장치들을 포함한다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이다. 이 용어를 체크해 주면 되고요.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11번에 서지 보호장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서지 보호장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과도, 과전압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서지 보호장치는 전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과전압을 제한하고요. 서지 전류를 분류한다. 이걸 서지 보호장치. 우리는 SPD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접지를 할 때요. 그죠? 공통 접지가 있고요. 통합 접지다라고 하는 게 있죠. 통합 접지요. 이 통합 접지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기 설비하고요. 전기 설비요. 전기 설비는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겠죠. 얘들 하나를 묶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자통신 설비도 있죠. 전자통신 설비요. 그 다음에 필의 시스템 설비가 있죠. 필의 시스템.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요. 이와 같은 것들, 얘들을 그저 하나의 접지 단자에다가 이걸 접지 단자라고 얘기하죠.
여기다 다 같이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접지, 이걸 접지도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접지극이 연결되어 있죠. 얘가 접지극입니다. 자, 통합접지다라고 하는 건 그저 모든 전기 사용 기계 기구를 하나의 접지극에 연결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뭡니까? 펠의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펠의 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낙뢰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점의 전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니 얘가 흘러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접지극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요, 전류가 흘러와서 전자통신 쪽으로 이렇게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전자통신은 망가져 버리겠죠.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여기다 뭘 달아준다? SPD다라고 하는, 그죠?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다라고 하는 거, 그죠?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얘를 달아서 보호를 해야만 합니다. 서지가 들어왔을 때 얘는 오토 스위치죠. 바리스타다라고 하는 소자가 들어있어서 서지가 들어오면 회로를 끊었다가 정상적인 이하로 그저 빠져나가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거죠. 이걸 SPD, 반드시 통합접지에는 SPD를 설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미 실기시험에 서지 보장치에 대한 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외우셔야 됩니다. 과전압을 뭐 한다고요?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한. 그 다음에 서지 전류를 뭐 한다고요?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나누어 흐르게 한다. 이렇게 보면 얘기 되겠네요. 자, 이거 꼭 좀 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갑니다. 자, 스트레스 전압이다. 이런 말이 들어와 있네요. 자, 스트레스 전압이다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는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기구가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자고요. 전동기가 있는데 외압을 접지를 했어요. 그럼 고장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선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자, 선로가 구성돼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만약에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그죠? 전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이 기구 외압하고요, 이 선로 간에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 이런 전압을 스트레스, 즉 이 기구가 받는 스트레스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압 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 장치의 외압과 기기나 다른 장치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스트레스 전압이요. 이미 한 번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철도를 보게 되면 급전선이 있게 되고요.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조가용선이 있죠. 여기에 조가용선이 있습니다. 조가용선이요. 또 하나의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전차선이 있죠. 이걸 전차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급전선이다라고 하는 건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다라는 얘기고요. 이 급전선에 의해서 전차선에 뭐를 공급해요? 전류를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급전선에서 전차선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이다. 전차선에 전력을 공급한다. 급전이라는 말이요. 그죠? 전기를 공급하는 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차선이다라고 하는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접촉자가 있게 되죠. 전동차가 이런 구성을 갖고 있죠. 이거를 집전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집전장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차선이 뭐냐? 그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차선은 집전장치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집전장치요. 자, 두 개를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급전선은 전차선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차선은 집전장치와 접촉을 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접근 상태를 잠깐 보도록 하죠.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지지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요. 이 지지물의 높이, 그죠? 얘가 지지물인데 이 지지물로부터 어떤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3m 미만의 시공이 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2차 접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차 접근 상태가 나오면 3m 미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간혹 시험 문제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지지물에 상당한 이 범위죠. 얘가 쓰러졌을 때 이 범위 안에 뭐가 건축물이 있었다면 피해를 받겠죠. 이걸 1차 접근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1차 접근이요. 근데 얘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지물에 상당한 범위 안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중관로다라는 말을 보도록 하죠. 지중관로다라고 하는 거요. 지중관로가 뭘 의미합니까? 지중은 땅속을 얘기하겠죠. 관을 설치를 해서 길을 만들었다. 전선이 다니는 길이면 우리는 지중전솔로 그러죠. 이거를 지중전솔로라고 얘기하고요. 통신선 같은 게 다니게 되면 지중약전류전솔로라고 그러죠. 지중약전류전솔로. 물이 흘러가는 관이 맺혀 있으면 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스가 흘러가는 관이다라고 얘기하면 가스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중전솔로에는 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중함을 포함한다. 자, 이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중관로다라고 하는 거요. 지중전솔로, 약전류전솔로요. 지중에 설치되어 있는 광섬유, 케이블솔로요. 지중에 시설하는 수도관이나 가스관, 이와 유사한 것들 또는 그들과 부속되어 있는 지중함도 포함한다 그랬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얘기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잠깐 보도록 하게요. 특별조합이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 특별조합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안전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조합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전전압이다라고 얘기하죠. 안전전압. 인체가 접촉을 해서 이 정도의 이하로 전압이 인체에 걸리게 된다면 인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조합을 얘기할 때는요. SELV 또는 PELV. Safety Extra Low Voltage 그러죠. PELV, Protective Extra Low Voltag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별조합은 직류에서는 몇 볼트 이하라고요? 120V 이하의 전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교류에서는 50V 이하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항목 체크를 좀 하도록 하시죠.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충전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충전부다라고 하는 거요. 쉽게 말하면 압력이 걸려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얘기할 때요. 가압이 되어 있다 그러죠. 가압 상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 그 말은 평소에 지금 압력이 가해져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펜도체나 그죠? PM 예, 그죠? 얘는 뉴트럴이라서 중성선을 의미하죠. 중성선이요. 그죠? 여기에 M이다라고 하는 건 미들이라고 해서 중간도체를 얘기합니다. 중간도체요. L이다라고 하는 건 선도체를 얘기하죠. 선도체. 그다음 P2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P2요. 얘는 보호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도체요. 그래서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하나로 묶어서 쓰겠다. 그거를 우리는 PEL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 이걸 묶어서 뭐라고 읽어요?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다라고 읽어주죠. 보호도체. PM이다. 중간도체, 겸용 보호도체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충전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중성선이 독립으로 존재를 할 때는 전력선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성선은 전력선으로 본다, 충전부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들이 겹해서 사용을 한다면 얘네들은 우리가 전력선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의 종류입니다. 이제는 이 전선의 종류에서요, 절연전선이나 우리가 케이블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종류를 하나씩 나열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나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종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조항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셔도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럼 뭐라고 돼 있느냐?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은 그죠? 저압이 됐던, 고압이 됐던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 그죠? 얘는 KS에서 적합한 것을 써라. KS의 규정에 준해서 써라.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만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안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선의 종류에 대한 부분은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도 돼요.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도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든지 아니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케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고환비 특고 케이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 자, 얘 같은 경우도 최고 전압은 25.8을 써라. 이게 이미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데 이 조항도 최근 들어서 작년에 마지막에 삭제가 되고 없죠. 그래서 이것도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선의 접속입니다. 자, 전선의 접속이다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전선을 접속할 때는요. 전선을 접속할 때는 어디서 접속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박스 내에서요.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박스가 없다면 접속할 수 있는 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들을 전선을 접속할 때요. 어떤 항목에 조심해야 되는가? 정기적인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 저항이죠, 저항. 저항을 증가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죠? 인장 하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인장 하중은 20% 이상을 감소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20% 이상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몇 프로 이상을 유지하라는 얘기인가요? 80%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에 조심해야 됩니다. 부식에 주의할 것. 부식이요. 부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부식에 주의할 것. 그래서요, 우리가 염해지역이 있잖아요. 염해지역이요. 바닷가 같은데요. 염해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재질로 뭘 많이 씁니까? 구리를 사용하죠. 구리 사용이 주가 됩니다. 자, 우리 구리 사용. 자,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전선을 접속을 하고 나면 그 접속 부위를 절연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죠. 충분히 피복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피복할 것. 충분히 피복을 해야 돼요. 피복. 또는 그죠? 두껍게 발라준다. 두껍게 한다. 반드시 기존의 피복보다는 두껍게 감을 것. 뭐 이런 표현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충분히 피복하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함 속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게 맞는데 기회가 없다면 기구를 사용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구를 사용해서 접속해 달라 얘기를 했죠.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방금 전에 정리를 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2개 전선 이상의 전선의 병렬 사용 원칙이죠. 옥내에서요, 전선의 병렬 사용 원칙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선을 병렬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의 굵기가 구리일 때는 얼마 이상을 써야 된다? 50스퀘어 이상의 굵기가 되면 병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선의 굵기가 알루미늄일 때는 70스퀘어 이상의 굵기일 때 병렬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병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 사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때 우리 여기다가는 퓨즈를 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는 퓨즈를 삽입할 수는 없다. 퓨즈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 선하고요, 이 선을 같이 지금 똑같이 한 가닥으로 써도 되는 걸 두 가닥으로 나눠 쓰는 거니까요. 전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전선의 길이는 같아야 되고요. 재질 또한 같아야 되겠죠. 종류도 같아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게 동일해야만 병렬 사용이 허락됩니다. 동일해야만 병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기기에 접속을 할 때는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터미널 러그에 의해서 완벽하게 접속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2개 이상의 리벳이나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시공을 할 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겠죠. 단상 2선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교류회로에 대한 얘기죠. 가정에 쓰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걸 금속관 공사로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 속에다 전선을 집어넣게 되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요,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을 거고요. 물론 옥랩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임의로 플러스라고 가정하고요, 또 하나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는 선과 오는 선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 흘러 나오는 전류를 I-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고요.
여기에 부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단상 2선이니까 평형부하가 되죠. 그러니 들어간 전류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에 있어 가지고 뭐가 발생합니까? 도체의 전류가 그러면 자석이 발생을 하죠. 나오는 전류 또한 우리가 전류가 그러게 되니까 자석이 발생하는데 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전자적 불평형을 뭐 할 수 있다? 그죠?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을 평형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관 내에 같이 집어넣는다. 같이 넣는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그 공사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공사 실기 시험에요. 필기에 간혹 한 번씩 등장합니다만 주로 공사 실기에 출제된다고 하는 거 체크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